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장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및 방법. 5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실기에 나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조금 가볍게 공부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가볍게 읽으면서요. 필기용으로 읽으면서 유의해야 될 부분 줄치고, 하지만 또 실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별표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교육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서 사람에 대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사람을 바꾸는 대책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알게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실시 목적은 인간 정신의 안전화, 두 번째 인간 행동의 안전화, 사람의 생각, 정신과 행동을 안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하고 설비, 물자의 안전화, 이렇게 다 안전하다 보니까 생산성,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죠.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안전보건 교육에서는요, 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시험 칠 때 3차 작업형이 사고 난 사례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키우는 위험예지 훈련이다 그랬는데요. 재해사례 연구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안전작업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이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가볍게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인데요. 첫 번째는 알고 있어야 똑바로 하죠. 올바른 방법을 머리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교육이 첫 번째입니다. 재해 발생의 원리를 통한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작업에 필요한 규정이나 기준을 습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안 되죠. 배운 내용을 손으로 해야 합니다. 기능 교육이 되겠습니다. 안전작업 기능을 향상하는 것이고요. 위험 예측 및 방호장치 관리 능력을 향상합니다. 자, 머리로 알고 손으로 할 줄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또 역시나 불안전한 행동 반복되겠죠. 세 번째 태도 교육입니다. 표준 작업, 안전 작업 방법이 몸에 습관화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지시 전달 확인 등의 안전 태도를 습관화하는 게 태도 교육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 안전 교육은 지식 교육, 기능 교육, 태도 교육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필기에 잘 나오는데요. 교육을 지도할 때의 원칙입니다. 가르칠 때요, 강사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자기 입장에서 가르쳐서 안 되겠죠? 상대방, 피교육자 입장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피교육자는 바로 학생입니다. 피교육자가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요. 피교육자의 지식이나 기능 정도에 맞게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자, 안전교육은 지식만을 넣어주는 건 아니죠. 알고자 하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해줘야 합니다. 가르치기에 앞서서 상대방으로부터 알려고 하는 의욕을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고요. 적절하게 상과 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안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결과를 알려주고요. 팀 간의 경쟁과 협동을 유발하는 것도 동기부여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가르쳤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안전교육은 반복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인간은 교육을 실시한 후 1시간이 경과하면은 교육 내용의 50% 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교육하고요. 지식은 반복에 의해 기억된 후에 무의식 중에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가르칠 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쉬운 것을 가르친다. 이거 틀린 거죠. 그죠? 간혹 필기에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항상 가르칠 때는 쉬운 부분에서 점차 어려운 부분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하는 게 좋습니다. 자, 뭐 1시간에 사실은 여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다 머리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하고 인상의 강화, 그죠? 특히 중요한 것은 재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하다가 이런 거 주의하십시오. 실기 출제됩니다. 별표하고 하죠. 이렇게 특히 중요한 것은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보조제나 현장 사진, 사고, 사례 등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갖고 있죠. 오감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자, 안전교육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와 안 좋은 거 기억하겠습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각 교육 많이 하죠. 안전교육, 그죠? 사고 났던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거죠. 시각이 효과가 가장 좋고, 자, 미각하고 후각이 있는데요. 후각이 가장 효과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 몇 퍼센트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필기 기출해 보면 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은 감각을 골라라 또는 효과가 가장 낮은 걸 골라라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데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까지 출제되었을 때는 맛보는 미각의 효과가 가장 낮겠죠. 근데 만약에 후각까지 출제되면 후각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함께 미각 다음 후각이 있고 가장 좋은 건 시각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청각, 소리도 듣는다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능적인 이해인데요. 기술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적인 이해입니다. 기술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인데요. 그때는 기능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기능적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교육의 효과 순서입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에 넣는 지식이 가장 빨라요. 책만 보면 머리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의 효과도 첫 번째 지식이 변화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손으로 하게 되겠죠? 기능이 변화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로 알고 손으로 할 수 있게 되면 한 사람의 태도가 변화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태도가 변하면 개인 행동이 변화되고요. 한 사람 개인의 행동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집단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식 변화, 기능 변화, 태도 변화, 개인 행동 변화, 집단 행동 변화 순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그죠? 간혹 필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교육 심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육 심리학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면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정립하고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학문이 교육 심리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지나가면 되고요. 연구하는 방법에는 이것도 참고로만 보겠습니다. 교육 심리학 연구 방법, 관찰법, 투사법 나와 있다 그죠? 읽어보시고요. 사회성 측정법, 질문지법, 검사법, 사례연구법 등이 있겠습니다. 검사의 분류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심리검사의 특징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까지 좀 나오고 필기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이번 시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학습 이론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학습에 대한 이론이 필기에 자주 나오고요. 심리학, 교육 심리학에서 자주 나오고 실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자극과 반응 이론, SR 이론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자극과 반응 이론은요. 학습이란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생체가 나타내는 특정 반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학습 이론입니다.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학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손다크 또는 돈다크라고도 하고 손다크라고도 나옵니다.
외래어를 우리말로 풀었기 때문에요. 조금 발음의 차이 있을 수 있죠. 이론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극과 반응 이론을 주장한 첫 번째는 돈다크, 손다크인데요. 학습의 법칙, 손다크의 학습의 법칙을 시행착오설이다라고도 나옵니다. 시행착오설 또는 손다크의 학습의 법칙 같은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학습이란 맹목적인 시행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자극과 반응의 결합의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줄친 부분보다는요, 이렇게 세 가지. 다음 중 손다크의 시행착오설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학습의 법칙이 아닌 것을 골라라. 간혹실기에는 적어보시오 나옵니다. 돈다크 또는 손다크는요, 학습이란 이것이다. 첫 번째 준비해야 된다. 책을 펴고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 또는 반복이다. 학습이라는 것은 연습과 반복을 하지 않고는 학습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많은 연습, 반복을 통해서 효과를 가져오는 게 시행착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손다크의 시행착오설은 첫 번째 학습을 준비하는 준비성의 법칙, 두 번째 연습하고 반복하는 연습, 반복의 법칙, 그 결과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학습에서는 금방 뭐였습니까? 우리가 자극과 반응 이론이라 그랬죠. 이러한 자극이 가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자극이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 반응이 생긴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 대표적으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이 SR 이론이다 잘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극과 반응 이론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좀 전에 손다크의 시행착오설이 시초이다라고 했고요. 자, 파블로프는 어떠한 자극을 주면, 조건을 주면 반응을 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이 발달하게 된다. 이 자극이 뭐냐면 조건이고요. 새로운 행동이 생기는 게 반사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이론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다 참고입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은요, 첫 번째 일관성의 원리, 연필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같은 내용이란 뜻이죠. 그죠?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같은 내용을. 두 번째, 계속성의 원리, 계속해서. 학습이란 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시간의 원리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강도의 원리는 뭐냐면 이해하도록 공부하라. 한번 이해하도록 강도 있게 공부를 한 것이 뭐다? 학습이다. 그래서 행동에 반응이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극이란 거다. 그죠? 그래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은 첫 번째 일관성의 원리, 머릿속으로 일관성 있는 내용을, 같은 내용을, 두 번째 계속성의 원리,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의 원리, 시간을 투자해서, 네 번째 강도의 원리, 이해하도록 공부해야 학습에서 반응이 있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도 이러한 자극을 가했을 때 학습에서 반응이 생긴다라는 자극과 반응 이론, SR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그죠? 조건 반사설 네 가지 원칙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두 사람보다는 위에 두 사람, 시행착오설과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이 시험에는 잘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보겠습니다. 강화다라는 건 강화에 의해서 행동을 변화시킨다. 벌을 주거나 칭찬을 주는 게 강화입니다. 이러한 상이나 벌이 행동에서 변화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상이나 벌이라는 게 뭐예요? 상벌을 준다는 게 어떠한 조건을 주는 거죠.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 새로운 반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조건과 조건, 다시 말하면 이게 자극이란 뜻이죠. 그죠? 자극과 반응 이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하설은 강화에 의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론이다. 이게 잘 나옵니다. 반응을 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잘할 때마다 매일 상을 주죠? 그러면 상의 효과 없어요. 당연히 주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제공이 좋고요. 벌이나 혐오 자극보다는 칭찬 등의 긍정 강화물이 학습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벌 주는 것보다 칭찬을 받았을 때 더 잘하고자 하는 욕구 생깁니다. 자, 반응을 보인 후에 즉시 강화물을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너 상 받으면 좋아하는 선물 사줄게 했는데요. 그게 1년 가도 안 사주면 효과 없습니다. 상 받자마자 강화물 제공해야 효과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전 조건 화설은 강화에 의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간헐적으로 강화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고 혐오 자극보다는 칭찬 같은 긍정적 강화물이 효과적이고 반응을 보인 후에 즉시 강화물을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다. 네,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반두라는 개인은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관찰을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 일어난다.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다른 아동이 보상이나 벌을 받는 것을 친구가 보상받거나 벌을 받는 것을 보고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인 강화, 대리적 강화를 받게 된다. 그죠? 그래서 반두라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이러한 어떠한 자극이 있었을 때 그 결과 행동이 나타난다. 반응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다? 자극과 반응 이론이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자극과 반응 이론, SR 이론 4가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일단 필기에서는 다음 중 SR 이론, 자극과 반응 이론이 맞는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 손다크 또는 돈다크의 학습의 법칙 시행착오설이었죠. 시행착오설이라는 건 계속해서 연습 반복을 통해 효과가 생긴다 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성의 법칙, 두 번째 연습 또는 반복의 법칙, 세 번째 효과의 법칙이죠. 두 번째는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이었습니다. 파블로프는 어떠한 자극을 주었을 때 학습에서 반응, 새로운 행동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일관성의 원리, 계속해서 계속성의 원리,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의 원리, 이해하도록 공부했는 게 강도의 원리죠. 학습에서 반응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R 이론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인데요. 스키너는 자극이 뭐냐면 강화다 했습니다. 상이나 벌, 그죠? 그 결과 행동이 변화된다, 반응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 자극과 반응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반두라는 어떤 자극을 가해야 되냐면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야 된다. 이러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반응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SR 이론이다. 기억하시고요. 손다크의 학습의 법칙과 파블로프의 자극과 반응 이론 2가지는 법칙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버드 학파의 교수법인데요. 물론 필기에 자주 나오지만 실기에도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하버드 학파에서는 교수법이라는 건 가르치는 방법이죠.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연필로 가르치는 방법. 하버드 학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시켜라. 학습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효과가 날 수는 없다. 그죠? 준비시킵니다. 교시시킨다, 가르친다는 뜻이죠. 교시한다, 가르친다라는 뜻이고요. 연합한다, 가르친 내용을 연합하고 총괄해서 다른 공부에 응용시킨다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하버드 학파에서는요, 첫 번째 준비시킨다, 두 번째 교시한다, 가르친다. 가르친 내용을 연합하고 총괄해서 다른 공부에 응용시킨다. 이렇게 5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톨만의 기호 형태설입니다. 톨만은 기호 형태설을 이야기했는데요. 기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학습은 환경에 대한 인지 지도를 신경 조직 속에 형성시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학습이란 것은 환경에 대한 인지 지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학습은 자극과 자극 사이에 형성된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아니라 자극과 자극 사이다 했기 때문에 이건 SR 이론은 아니죠. 그죠? 톨만은 문제 사태의 인지를 학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문제 사태의 인지가 뭐냐면 왜 이런 환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 사태를 인지하는 것. 인지한다는 건 그 문제에 대한 인지 지도를 머리에 그려보는 것이다. 그죠? 이게 바로 기호 형태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학습의 목표를 의미체라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는 대상을 기호라고 부르고 학습의 목표는 의미체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은 기호라고 부르고 이 양자 간의 수단, 목적 관계를 기호 형태라고 칭하였다. 참고로 보시고요. 파란 글자만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톨만의 기호 형태설은 머릿속에 학습은 환경에 대한 인지 지도 또는 문제 사태의 인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학습이다라고 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 필기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에서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입니다. 학습에서 경험 선정의 원리는 첫 번째 기회의 원리.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죠? 학습에서 경험을 가진다라는 건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족의 원리고 동기 유발의 원리입니다. 학생들이 해보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해봤는데요. 전혀 이거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동기 유발이 안 되죠. 이거는 학습했다는 경험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을 선정하기 위해선 만족의 원리, 동기 유발의 원리, 해보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성의 원리인데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현재 능력, 성취, 발달 수준에 맞아야 한다. 그죠? 지금 해봤는데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런 것은 해봤자 내가 해봤다는 경험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원리. 야, 내가 한번 해보니까 충분히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경험해 본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가능성의 원리는 요구되는 행동이 현재 능력 성취 발달 수준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달성의 원리입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가급적 하나를 해봄으로 인해서 이것도 이해하게 되고 저것도 이해하게 된다면 만족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달성했어요. 야,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 번 했는데 돈도 벌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기능적으로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달성했을 때 야, 내가 경험해봤다라는 그런 경험이 값진 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협동의 원리입니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왕에 우리 조직도 그렇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혼자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협동의 원리도 경험을 선정하는 원리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에서 경험 선정의 원리, 경험해보기 위해선 첫 번째 기회의 원리, 학습자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만족의 원리, 동기 유발의 원리, 해보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능성의 원리, 자, 해봤습니다. 현재 나의 능력과 맞아서
아,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가능성의 원리고요. 다목적 달성의 원리. 이왕이면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협동의 원리. 그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학습에서 경험 선정의 원리다라고. 일단은 뭐 뜻보다는 해당되는 것을 골라보라 이런 식으로 잘 출제되니까요. 일단 원리 5가지 하고 간단한 뜻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학습 지도의 원리가 있죠. 그죠? 자, 학습을 지도할 때는 자발성의 원리다.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에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죠? 두 번째는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지도를 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했다면 가급적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지도한다면 더 좋겠죠. 학습자를 존중하고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 소질, 성향 등 모든 발달 가능성을 신장시키려는 원리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발달시키기 위하여 지도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목적의 원리입니다. 학습자는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인식되었을 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면요, 산업안전기사는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고요. 뭐 이러면 취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산업안전기사를 딸 수 있게 되고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했을 때 목표가 분명하게 인식되었을 때 적극적인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목표가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게 목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도할 때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고요. 사회화의 원리입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화되어 유용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교육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요. 어떠한 조직이나 사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지도할 때도 사회화의 원리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화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도할 때는 통합화의 원리다. 지도할 때 통합하라, 그죠? 학습자를 전체적 인격체로 보고 그에게 내재하여 있는 모든 능력을 조화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생활 중심의 통합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모든 능력을 조화적으로 발달시키자라는 게 통합화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관의 원리 또는 직접 경험의 원리입니다. 학습에 있어서 언어 위주로 설명하는 수업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을 학습자가 직접 경험해 보게 지도하는 게 훨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뜻보다는요, 역시나 경험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쌓는다라는 건 해볼 수 있는 기회 주고 했을 때 만족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느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고 협력해서 했을 때 경험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을 지도할 때는 스스로 회복에 지도하자, 개별적으로 지도하자, 목적을 분명하게 지도하자, 사회인으로 지도하자, 그리고 모든 능력을 조화롭게 지도하자. 그리고 조화롭게 하는 게 통합하죠. 조화롭게 통합화되게 지도하자. 직접 경험해보게 지도하자. 뒤에 이렇게 머리에서 기억하실 때 지도하자를 붙여서 기억하셔야 이건 학습 지도 원리였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 보시면 참고 있죠. 덜 자주 나오는 건 또 참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필기용으로 혼돈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부터 조금 단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존 듀이가 말한 5가지 사고 과정. 사람이 머리로 사고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있어야죠. 문제 제기, 시사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시사받았다면 머리로 생각하죠. 문제인식, 머리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했다면 현상 분석, 이걸 분석해서 조사합니다. 요거를 가설을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면 가설을 정렬하는데요. 추론해보고
추로됐던 걸 행동에 의해 가설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제기 29단 뒤에 거요. 존 두이가 말한 사고하는 과정은 시사받는다. 시사받은 내용을 머리로 생각한다. 생각한 걸 가설로 설정해보고 추론해보고 행동에 의해서 다시 검토한다. 추론했는 걸 행동해서 맞는가 검토해보는 과정이다. 그죠? 이것도 보고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전이다라는 건 우리가 전이 된다라는 말은 쓰죠. 그죠?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한 상황에서 실시한 학습이 다른 상황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목 공부했습니다. 법규에 이것저것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운 과목이 다른 과목에 갔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혼돈되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네. 1과목 공부하고 2과목 넘어갔는데 헷갈리네? 그죠? 이게 뭐냐면 전이입니다. 학습이, 지금 실시한 학습이 다른 상황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필기에 한 번씩 나옵니다. 앞에 실시한 교육이 뒤에 실시한 학습을 방해하는 조건. 제가 이게 학습에 방해를 하는 것도 전이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전이가 잘 생기는가, 방해가 되는가 볼게요. 학습의 정도입니다. 1과목을 정확하게 공부했다면, 완벽하게 했다면 2과목 들어가도 혼돈되고 헷갈릴 게 없죠. 1과목을 대충 들어본 거예요. 2과목 가니까 비슷한 거 있었는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학습의 정도는 앞에 학습이 불완전할 경우에 전이가 잘 됩니다. 방해되기 시작한다. 그죠? 유사성. 앞과목은요, 전기였는데 뒷과목 건설이면 헷갈릴 게 없어요. 완전히 내용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앞뒤의 학습 내용이 비슷할 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전이 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조건은 우리가 헷갈리는 조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떨 때 헷갈려. 그죠? 혼돈된다. 이렇게 그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적 간격입니다. 1년 전에 1과목 공부하고요. 한 1년 지나고 2과목 공부하면 헷갈릴 것도 없죠. 다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요. 근데 뒤에 학습을 앞에 학습 직후에 실시할수록 앞에 학습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헷갈리겠죠. 방해가 잘 된다. 그죠? 앞에 학습을 제어하기 직전이다라는 건 완전히 이해하기 직전에 뒤에 학습을 실시하면 헷갈리겠죠. 방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이, 그죠? 방해하는 조건에는 학습자의 태도나 학습자의 지능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기억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기억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필기에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명인데요. 기명이다라는 것은 사물의 인상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선은 마음에 간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파지인데요. 인상이 보존됩니다. 마음에 간직했던 게 그대로 보존되는 게 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생인데요. 보존된 인상이 그냥 떠오르는 건 재생입니다. 자, 길을 가다가 꽃을 봤는데요. 저 꽃이 참 예쁘다. 마음에 간직했는 건 기명이죠. 근데 그 꽃이 예뻤던 게 계속 인상에 남아있는 건 파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그 꽃이 정말 예뻤지. 그냥 떠오르는 건 재생이에요. 근데 재인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떠올라요. 내가 꽃집에 가서 다른 꽃을 봤는데 비슷한 꽃을 보니까 그 꽃이 떠올랐다? 이건 뭐다? 재인이다. 그죠? 그래서 요까지 과정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어떤 행동이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기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과정을 골라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현상을 골라보라. 사물의 인상을 마음에 간직하는 게 무엇인지 골라라.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순서 기억하시고 순서 그리고 요 뜻, 그죠? 뜻 이렇게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각은 우리 많이 쓰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험한 내용이나 학습된 내용을
다시 생각하여 작업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경험의 내용이나 인상이 약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는 걸 망각이다라고 합니다. 자, 학습된 내용은 학습 직후의 망각률이 가장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책을 덮죠. 1시간이 지나면 공부했던 내용의 50%는 망각, 잊어버린 게 당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머리가 나빠서 돌아서니까 다 까먹는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습 직후의 망각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복은 반드시 책을 덮고 제가 강의 끝날 때 그러죠. 오늘 줄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예, 망각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죠. 그죠? 까먹지 않기 위해선 공부 끝나고 바로 복습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내용은 의미가 없을 때 더 잘 까먹죠. 의미 있는 내용보다 빨리 망각됩니다. 사고를 유하는 내용,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죠. 단순한 지식보다 망각이 적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내용이 빨리 망각되죠. 왜냐하면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요. 연습은 학습한 직후에 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망각을 방지하는 방법. 망각을 방지한다. 그 말은 파지를 유지하는 방법 같은 뜻이다. 그죠? 네, 적절한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습하는 것이고요. 연습은 학습 직후에 시키며 간격을 두고 때때로 연습, 반복하는 게 좋고요. 학습 자료는 학습자에게 의미를 알게 질서 있게 학습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인데요.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학습하고 1시간이 경과하면 반은 까먹어버린다 기억하시면 되죠. 50%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억하시는 분이 비정상이고요. 그래서 돌아서니까 다 까먹는다는 건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응 기제 앞에서 한번 나왔죠.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다 했는데요. 간혹 실기에도 나온다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했던 내용인데요. 나 자신은 괜찮아. 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제가 있고요. 여기에 조직에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도피적인 기제가 있습니다. 제가 도피적 기제가 더 암기가 쉽다 그랬죠. 나 혼자 고립되어 버리고요. 나를 억누르는 억압,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 요 3가지가 잘 나옵니다. 고립, 억압, 퇴행은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도피하는 겁니다. 또는 한낱 꿈일 거야. 현실 아니야. 백일몽. 그죠? 자, 나머지 방어적 기제는 보상, 합리화, 승화, 동일시.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방어적 기제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적 기제 3가지를 기억해버리면요. 다음 중 방어적 기제를 골라라, 도피적 기제를 골라라. 고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실기까지 또 나올 수 있는 게, 간혹 나올 수 있는 게 슈퍼의 역할 이론입니다. 자, 슈퍼가 어떠한 역할을 맡기까지 역할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역할 연기. 자, 요거는 제가 파란색 길이라서 연필로 적으시면 됩니다. 잘 눈에 안 띌까봐 노란색 적을게요. 면접 보러 갔다 기억해 볼게요. 역할 연기는 면접 보러 갔더니 당신이 기계 한번 다뤄보세요. 그죠? 그래서 역할 연기는 내가 그 역할 한 것처럼 해보는 거죠. 자아 탐색인 동시에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되는 게 역할 연기입니다. 해보는 거다. 그죠? 요거 줄치고 기억하겠습니다. 네, 요거부터 하기 전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순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내가 역할, 취업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기까지 첫 번째는 역할 기대. 내가 하고자 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역할을 기대하고 감수하는 자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면접 내서요. 이제 면접 보러 갔습니다. 아까 제가 역할 연기, 롤 플레잉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아 탐색인 동시에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취업이 되었습니다. 요건 취업됐다. 예. 요거는 내가 기대하는 직장이 있다. 그죠? 역할 기대입니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갔다. 직접 해보기 때문에 역할 연기입니다. 그래서 취업되었다.
역할 조성이다. 그죠? 나에게도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 가지 역할이 발생 시 그중 어떤 역할에는 불응,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또 다른 역할에는 적응하여 실현키 위해 일을 구할 때 발생하고요. 자, 이렇게 취업만 되면 될 것 같았는데요. 일하다가 뭐가 생긴다? 역할 갈등. 일하다 보면 이 일이 맞나라는 갈등이 생긴다. 그죠? 이 순서로 기억하시면 4가지 기억이 쉬울 거예요. 이게 뭐다? 슈퍼가 말한 역할 이론이다. 그죠? 자, 역할 기대, 역할 연기, 역할 조성, 역할 갈등. 나머지는 뜻을 알 필요 없습니다. 역할 연기는 자아 탐색인 동시에 자아 실현의 수단이다.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실시입니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료 수집해야 되고요. 안전보건 교육은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교육 시행 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법 규정 교육과 그 이상의 교육을 계획하라. 법에서 한 달에 1시간 교육하라 했다면 그것보다 더 이하는 기준에 미달인 거죠. 그 이상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교육 계획의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 짤 때 세부 사항. 소요 인원 몇 명이며 장소 어디며 소요 기자재, 시범이나 실습 계획, 평가 계획, 일정표, 소요 예산, 사내외 현장 견학 등이 세부 사항에 포함되겠습니다.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계획 수립합니다.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목표가 뭐다? 우리 교육이라면 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따는 것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교육 대상자와 범위가 설정되겠죠. 산업안전기사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딸 수 있는 게 아니죠. 산업안전기사가 목표니까 대상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시험 칠 수 있는 또는 건설안전기사를 칠 수 있는 대상자와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의 과정을 결정하겠죠. 산업안전기사 6과목이 있고 건설안전기사는 또 시공학 재료학이 있다. 그죠? 그래서 교육해야 되는 과정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결정합니다. 자, 아무래도 시험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교육이 좋겠다. 이렇게 방법 결정하면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을 강의할 수 있는 보조자료, 강사, 조교가 편성되고요. 교육을 진행하고 진행하는 데 따른 예산을 산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다 정도 아시고요. 첫 번째 목표는 뭐다?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기억하겠습니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시에 포함할 사항.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다 암기해도 또 기타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지금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 기출을 통해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출에 나왔죠. 필기용이기 때문에 자주 나온 내용 위주로 기억하시고 어느 정도 자주 나온 게 기억되신 다음에 한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기타까지 이렇게 넓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될 거는 목표가 계획 안에 포함되어야겠죠. 대상이 누구다 포함되고 강사도 포함되고 교육하는 방법은 강의법이다. 시간과 시기는 언제며 장소가 어디다. 이거는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번 시간 이제 첫 시간 안전교육에 대한 첫 시간 조금 가볍게 해도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기출에 있는 내용들은요, 지금 너무 많이 봐버리면 더 혼돈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고 기출 푸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실 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전체적 가볍게 읽으시면서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별표 있는 내용 위주로 어떻게 반복해야 합니까? 공부가 끝나자마자 꼭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셔야 기억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